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애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혹시 이런 사람 만나보셨나요? 첫 번째, 내가 아주 예의 있고 조심스럽게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도저히 인정하지 않는 애인. 두 번째, 다툼이 생기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애인. 세 번째, 애정 표현 좀 해달라고 얘기해도 늘 내가 하는 것보다 덜 하는 애인. 이런 애인을 만나고 계신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놔두면 애인의 그런 문제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거거든요. 보통 이런 애인 때문에 생긴 고민들은 주위에 털어놓으면 단순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에이, 걔가 자존감이 좀 낮나 보네. 하지만 그건 수박 겉핥기식의 분석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의 원인을 자기의, 즉 나르시시즘일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르시시즘 하면 늘 오만방자하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치는 사람들이 떠오르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자신에 대한 과한 사랑을 바깥으로 마구마구 표현하는 사람들 말고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놓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로 내현적 나르시시스트. 내현적 나르시시스트는 자기에 대한 사랑을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놔서 겉으로는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나는 못하는 일도 지적받는 일도 남에게 거절당하는 일도 없어야 해. 왜 그러냐고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나는 최고니까요. 평범한 사람들처럼 나도 잘 못하는 것들이 있다. 내게도 못난 모습이 있다는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연애에서 못나 보일 수 있는 위험을 절대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인과 갈등이 생기면 대부분 그냥 자리를 회피해버리죠. 만에 하나 상대가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는 일이 생기면 절대 인정하려 들지 않고요. 또 자신이 상대를 더 많이 사랑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런 멋진 내가 연애에서 상대에게 끌려다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죠. 애정 표현도 잘 하지 않고요. 도망다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애정 표현도 잘 못하면서 늘 사랑을 확인하려는 모습. 상대의 눈엔 얼핏 소심하다거나 자존감이 낮아 보이기 쉽죠. 속으로 내가 최고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진짜 최고가 되나요? 연애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걸요. 내연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의 연애를 관찰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애인과 다툰 뒤에 남들보다 훨씬 더 큰 불안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연애 만족도 자체도 남들보다 평균 31% 낮다고 해요. 결혼한 후에도 불행한 관계를 이어나간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이들에게 너 솔직히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지? 근데 아니야. 너 못난 점 많아 라고 말해봤자 맞아. 사실 나 못난 점도 많아. 미안해. 앞으로 고쳐나갈게 같은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마 네가 감히 혹은 너는 내 가치를 모른다며 도망가 버릴 거예요. 이런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전한 해결책이 필요합니다. 숨어있는 나르시시스트들. 이제 내연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이 연애할 때 보이는 구체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앞서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내연적 자기일까 확신이 안 선다면 이번에는 문제 또는 갈등 상황들을 보시면서 비교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이들이 연애할 때 보이는 문제적인 행동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강한 인정 욕구. 나 잘했지, 안 그래? 넌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지? 내연적 나르시시스트들은 늘 애인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끊임없는 욕구에 시달립니다. 연애의 목적이 꼭 애인의 인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애인이 늘 칭찬만 해줄 순 없잖아요. 그럼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 멋있다고 안 해주지? 하나뿐인 내 애인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빠져서 끊임없이 우울해해요.
그렇지만 소심해서 직접 칭찬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대뜸 토라져 버리고 말죠. 내 가치를 몰라준다고 판단해버리고서는 연애를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A는 무슨 영문인지 전혀 알 수 없겠죠. 두 번째, 비현실적인 목표. 나는 꼭 5성급 호텔에서 결혼할 거야. TV 속 과장된 가상 연애를 보면서 너는 왜 저것처럼 못해줘? 내연적 나르시시들은 실제와 이상 간의 괴리에서 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목표를 세우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대부분 본인이 실제 이룩할 수 있는 목표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목표를 세우게 돼요. 자신에게도 그렇지만 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높은 목표나 기준을 요구하는 거예요. 넌 왜 저렇게 못해줘? 그렇게 과한 목표나 기준을 두고서 관계를 진전시키다 보면 연인 사이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벅찬 목표에 자신도 애인도 힘들 테니까요. 그 높은 기준에 지친 상대가 결국 이별 통보를 하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예민하고 취약. 너 방금 무슨 생각했어?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내연적 나르시시스들은 늘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취약합니다. 나는 충분히 멋지고 예뻐 보일까? 늘 이런 생각에 전전긍긍하거든요. 항상 멋져 보여야 하는데 더 큰 문제는 애인이 나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발생합니다. 그게 아주 마땅한 문제 제기여도 말해요. 매우 방어적인 태도로 절대 자기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해야 하니까요. 대화 자체도 하려 들지 않으니 갈등이 생겨도 해결하기가 어렵겠죠. 고쳐나가고 싶어요. 명지대학교의 홍희영 교수가 남녀 대학생 586명을 대상으로 내연적 자기애가 연애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조사해봤는데요. 대다수에게서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관계의 진솔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솔직함이 부족했다는 거죠. 늘 멋지고 예쁜 모습만 보이려고 상대에게 늘 가짜 모습을 보여줬던 겁니다. 아예 자신을 드러내지 않거나요. 연인 관계는 서로 솔직한 모습을 알아가며 발전하는데 그럴 기회 자체가 없는 거죠. 해결 방법은 하나뿐. 내연적 자기애를 가진 사람을 솔직해지도록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단 갑자기 애인이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도록 유도하는 건 잘 되지 않을 뿐더러 너무 위험해요. 아마 그럼 애인은 그래 나 원래 그렇게 못났다 하고 나올 테니까요. 이럴 땐 간접적인 방법을 써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 얘기부터 먼저 하는 거죠. 자기애를 가진 애인에게 나부터 먼저 내 자신이 꿈꾸는 모습에 대해 자꾸 얘기해보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였으면 좋겠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간접적인 드러내기를 먼저 시도하다가 보면 애인도 천천히 자신의 속마음을 열어 보이면서 자신의 이상형을 드러낼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사실 늘 너한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이렇게요. 자신의 이상향을 솔직하게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 내연적 자기애를 가진 애인의 변화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는 애인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